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20학번 김태견입니다. 우선 8주 동안 유익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모든 멘토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중간보고에서 자세히 다뤘던 팀 소개와 1, 4주차까지의 활동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후의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내성초등학교 6학년 박소연 학생과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명은 수선화로 자기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아 짓게 되었습니다. 제 멘티 소연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친구여서 멘토링 시작 당시 이런 점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멘토링 활동 목표는 교대와 교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멘티와 연관 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주차에는 첫 만남인 만큼 라포 형성과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서약서와 활동 계획을 정하였고, 2주차는 나의 이해와 발견이라는 주제로 심리검사와 수학 분석을 통해 멘티가 본인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는 독서를 하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진로에 대해 또 초등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4주차에는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인드맵으로 멘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파악하고 커리어넷과 유튜브를 이용하여 초등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활동을 바탕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반인 1, 4주차는 주로 이론 활동을 통해 본인과 초등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 5에서 8주차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영화를 통한 생각 넓히기라는 활동 주제로 영화 파파로티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나누면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문제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는 영화에서 창수라는 인물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요. 창수는 주인공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이었는데 그 모습이 멋있었다고 합니다. 제 멘티는 타인을 도우며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친구인데 그런 멘티의 성향이 영화 감상 후에 느낀 점에서도 드러나 새삼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6주차는 초등교사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해 라는 주제로 교대 재학생 인터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줌 인터뷰 활동 전에 교대 학생이 추천해준 EBS 다큐프라임 교사의 탄생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저희는 교사의 업무와 교대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한 후 실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멘티는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대의 교육과 교사의 직업 전망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7주차는 본격적인 활동의 마지막 주차였는데요. 멘티가 직접 선생님의 역할이 되어 멘토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멘티는 음악적 지식, 특히 클래식 부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음악의 성부와 유명한 뮤지컬을 주제로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멘토는 멘티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이 활동으로 멘티는 교사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찬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 수집과 공부를 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PPT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에서 멘티가 주가 되어 이끌어간 활동이었기에 더욱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활동 주차인 8주차에는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 7주간의 활동을 PPT로 정리해서 멘티와 함께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나의 자서전 쓰기 활동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이후에도 멘티가 스스로 진로 찾기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나마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활동으로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고마운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8주간의 또래 탄덴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이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은 제가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았던 활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활동을 하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던 저의 태도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솔직당당한 멘티의 성격은 저의 일상 태도를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매일 바쁜 스케줄을 책임감 있게 소화하는 멘티의 모습을 보며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멘티와 함께한 8주간의 시간이 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고,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편견, 선입견을 한 번쯤은 의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선화팀의 최종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기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최종 보고의 영상을 발표할 신입생 김태윤입니다. 이제 목차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멘티와의 관계는 저번 중간 보고회 때는 잘 통하는 친구 관계 같다고 하였는데 8주차까지 활동을 해보니까 엄청 친한 형과 동생 사이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으면서 챙겨줄 수 있는 건 다 챙겨주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멘티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 깍듯하게 대하기 때문에 친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 전체 활동 목표는 새로운 경험 해보기, 트러블 없이 이번 활동 잘 마무리하기, 다양한 활동 해보기입니다. 왜 이렇게 선정을 했냐면 멘티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한정되고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랑 다양한 활동을 해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정했고, 트러블이 있으면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주차별 활동 목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간 보고회 때 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그래서 이 PPT 자료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5주차 활동 내용이 담긴 사진들이고, 총 3가지 책을 준비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 하나 있었다. 리뷰가 좋고 자기계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 멘티에게 추천했더니 멘티도 마음에 들어해서 그 책으로 결정을 했다. 선정된 책을 읽고 난 후에 독후감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독서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6주차 활동 내용이 담긴 사진들이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독후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희성이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여러 정보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5에서 8주차 계획을 아예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니까
워크넷에서 직업정보 찾기를 통해 멘티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까레라이스 TV 유튜브를 통해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들어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들을 통하여 알게 된 직업들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7주차 활동 내용이 담긴 사진들이고 멘티가 저번 주에 과제로 내준 활동을 제대로 안 한 점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멘티가 그랬길래 그냥 매주 고민을 물어봤을 때는 대충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집요하게 캐물었더니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 바빠서 그런 거다 라고 해서 이해해주고 8주차에는 컨디션을 체크해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 했던 것처럼 워크넷에서 직업정보 찾기, 까레라이스 TV 유튜브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고 물론 6주차에 알아봤던 직업은 제외를 하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 알아본 직업에 대해 평가를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8주차 활동 내용이 담긴 사진들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멘티와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떨었고요. 멘티의 미래 계획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멘티의 일주일 스케줄을 확인했는데 자신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멘티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티가 가고자 하는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포항공대를 가기 위한 노력 등 그런 진로 관련된 쪽으로 미래 계획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왼쪽 사진은 7주차에 활동한 사진인데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거고 오른쪽 사진은 8주차에 활동이 담긴 사진인데 공개를 하지 않았던 사진입니다. 이 활동하면서 좋은 점은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다는 점과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 색다른 경험을 하는 점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멘티의 모습을 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요. 멘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컴퓨터 분야인데 제가 그쪽은 잘 알지 못해서 도움이 더 못 돼준 것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멘티가 활동 초반에 너무 긴장해 있길래 긴장을 풀어주었고 활동하기 전에 멘티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게 돼서 멘티에게 더 도움이 된 것 같고 새로운 분야 즉 컴퓨터 관련된 쪽으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 힘으로 안 된 부분들은 다른 멘토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또래탄뎀 진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영어학부 17학번 김효겸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티와 함께하는 멘토링은 2020년 9월 16일을 시작으로 11월 29일 날로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의 멘토링 목표는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찾아가는 나의 진로 찾기였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기 전에
멘토링에 들어가기 전에 중점 키워드를 한번 정해 봤었습니다. 흥미, 체험, 주도적이라는 프로그램의 키워드를 설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흥미는 흥미에서 시작하는 진로 탐색으로 진로 탐색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나 재미를 느꼈던 활동을 진로와 관련시켜서 탐색해 본다입니다. 제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흥미있어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진로 탐색을 시작했다는 것이 이 흥미라는 키워드를 멘토링 중점 키워드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줄넘기를 한다던가, 만들기를 좋아한다거나,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것을 중점으로 진로와 관련시켜서 탐색해 보는 것을 흥미라는 키워드로 포함시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진로 체험을 진행한다는 뜻으로 흥미에서는 조금 가볍게 진로 탐색을 진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진로와 관련해서 달리기를 좋아한다거나 운동을 좋아한다면 체육 관련한 체육 시설, 체육 교사, 선생님들의 진로, 직업을 체험해 보거나 그와 관련된 것을 탐방해 보는 진로 체험을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주도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키워드인데 멘티 주도적인 멘토링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으로 멘토가 프로그램에 부과하고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한다 하는 이런 좀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멘티가 조금 원하고 멘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중점으로 조금 더 멘티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짜준 다음에 하는 멘티의 흥미에 가장 중점을 맞춘 프로그램, 그리고 멘티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을 한다는 의미에서 주도적이라는 키워드를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들어가기 전에 예상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로 검사 및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한번 정하는 것으로 각종 진로 및 성격 검사, 그리고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일상 속에서 하는 것 중에 조금 더 깊이 파보고 싶다 하는 것을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진로 체험입니다. 그 흥미 탐색한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진로 체험을 스스로 해보는 멘토와 함께 진로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체험 키트 또는 야외 활동이나 인터뷰를 통한 체험 활동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로 체험 및 앞으로의 진로 탐색 방향을 설계하는 것으로 앞서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예상했던 것을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 내가 어떻게 진로에 탐색을 해보겠다 하는 진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으로 멘토링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멘토링 진행 순서와 전혀 다른 멘토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주차를 시작할 때부터 멘티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제가 과제를 부여했을 때 멘티가 과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경향이 많아서 1주차부터 조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가 지나고 난 뒤에는 조금 더 쉬운 멘토링을 하고자 영화를 감상한다거나 책을 10대를 위한 실패 수업 독서 같은 조금 더 가벼운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멘티가 조금 따라주지 않아서 제가 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5주차에 들어와서 중간 보고 및 피드백을 할 때 연구원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조금 멘토링에서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멘토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주차, 7주차, 8주차는 멘토링에 활동만 부여하고 따로 이런 왜 안 했냐 또는 뭐 많이 바빴냐 이런 것을 많이 안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6주차, 7주차, 8주차는 활동을 아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8주차에는 간단하게
수고했다고 멘티에게 말해주고 멘토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래탄뎀 진로 멘토링을 하면서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내가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과 남의 진로를 잘 나아가게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제 딴에는 멘토링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끝나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너무 나에게 맞춘 멘토링을 계획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티는 다른 거를 원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핵심 키워드별로도 제가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멘티에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멘티는 원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계속 요구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나를 가꾸는 것과 남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멘토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또래탄뎀 진로 멘토링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드백과 많은 도움을 주신 연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래탄뎀 진로 멘토링 최종 보고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학부 20학번 마서연입니다. 오늘은 진로 멘토링을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최종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멘티의 고민과 저희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티의 고민은 먼저 자신의 꿈인 야구선수와 경찰관 중에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야구선수와 경찰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적성, 흥미와 더욱 맞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멘티가 아직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먼저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았습니다. 저희의 주차별 활동 목표는 먼저 1주차에는 서로를 알아보며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었고 2주차에는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3주차에는 영화 시청을 통해 경찰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4주차에는 영화 시청을 통해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독서를 통해 진로와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독서를 통해 야구 선수에 대해서 탐구하고 7주차에는 더욱 많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8주차에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멘토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지난 중간평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주차에는 저희는 60문 60답과 같이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차에는 적성, 흥미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주토피아라는 영화를 시청하면서 경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주차에는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통해 사회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반대로부터 자신의 진로를 더욱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5주차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주차에는 독서를 통해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도서는 내 꿈을 열어주는 진로 독서 10대 책에게 진로를 묻다 임성미 작가분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두꺼워서 저희는 챕터별로 읽을 챕터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저희는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먼저 멘티에게 이 부분을 읽어보라 하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두 번째로는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을 알아보아 자신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성격에 어울리는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30년 뒤 자신이 신문기사에 나온다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신이 30년 뒤 신문에 나왔을 때 어떤 내용으로 나왔고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를 그려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6주차에서) (7주차)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이때 야구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멘티가 1주차부터 5주차까지 활동을 진행하면서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더욱 확고해진 것 같다라고 하여서 경찰관에 대해서 더욱 탐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6주차에는 멘티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독서를 과제로 내주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7주차 활동으로는 6주차에 이어서 저희는 책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원래 6주차의 활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려고 했지만 멘티가 아직 완벽하게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해야 해서 책을 읽는 시간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준비해놓은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멘티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더욱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찰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자신의 최종 꿈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8주차 활동으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고 서로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멘티가 멘토에게 할 말이 별로 없다고 하여서 이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았고 이렇게 마인드맵 한 모습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수업, 그 주차의 활동에 대해서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교사가 되었을 때 해볼 수 있는 일이라서 미리 교사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동 기간이 짧았고 이 이후로 멘티를 직접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멘티와 상의를 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멘티가 의견이 별로 없어서 저만 준비를 하고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멘티와의 연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주차를 돌아보면 저는 일주일 동안 멘티와 연락이 안 돼서 활동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담당 선생님과의 연락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선생님이 연락을 부모님께 드려서 해결되는 듯 하였지만 다시 또 멘티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번 활동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멘티와의 연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저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멘토링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멘토링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멘토링을 진행할 때 저의 또래, 즉 제 친구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했었는데 또래가 아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니 초등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티와의 연락도 잘 되지 않아서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멘토링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제가 변한 점은 항상 좋은 멘토링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멘토분들 8주차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멘토링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신아름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멘티 소개, 멘티 고민, 여러 가지 활동들, 진로 멘토링의 변화, 어려웠던 점, 노력한 점, 마지막으로 소감 및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멘티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멘티는 정서연 학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사는 곳은 동래구이고 여자입니다. 성격이 처음에만 소심한 것 같지만 엄청 활발하고 당찬 친구입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멘티의 고민은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정확한 딱 하나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겠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관심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저는 활동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해두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주차 활동 목표로는 멘티와 어색함과 낯선 느낌을 없애기, 멘티가 가지고 있는 요즘 고민 들어주기, 멘티와 멘토가 서로에 대한 정보 주고받기, 멘티에게 일적인 사이가 아니라 친구 같고 언니 같은 느낌 주기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작한 본격적인 활동으로는 자기소개 및 별칭 짓기와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인드맵 그리기를 해보았습니다. 1주차에서는 진로를 찾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보다는 멘티와 친해질 수 있는 활동들을 위주로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몰랐던 멘티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어색한 사이에서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는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할 수 있었던 하나의 활동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주차 활동 목표로는 멘티가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적성검사 실시하기, 멘티가 관심 있어 하는 진로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기, 진로를 바탕으로 SWOT 분석해보기, 일주일간 잘 지냈나 안부 인사하기입니다. 2주차 본격적인 활동으로는 커리어넷 적성검사 실시와 SWOT 분석해보기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멘티가 몰랐던 흥미, 적성, 장점 등 다양한 모습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들을 추천받고 그 직업들을 이용해 강점, 단점, 약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이어서 좋았습니다. 3주차 활동 목표로는 적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멘티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들 간추려보기, 직업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진로신문 만들기, 일주일간 잘 지냈나 안부 인사하기입니다. 3주차 본격적인 활동으로는 적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해보기와 진로신문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들을 멘티와 이야기해볼 수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구체적인 진로를 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로 진로의 방향성, 장점, 단점, 연봉, 복지 수준 등 다양한 정보들을 조사해볼 수 있었고 이후 진로신문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통해 전문적인 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주차 활동 목표로는 책을 읽는 동안에 스스로를 느끼고 생각해보기, 독서를 통해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일주일간 잘 지냈나 안부 인사하기입니다. 4주차 본격적인 활동으로는 진로 관련된 책 읽기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그동안은 다른 방법으로 진로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책 읽기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추천한 책은 달러구트 꿈 백화점으로 이 책은 판타지 소설로 초등학생인 멘티가 지루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선정하였습니다. 5주차 활동 목표로는 독서를 통해 느낀 점, 내용 등 생각해보기, 독서를 한 후 독서 결과물 독후감 작성하기, 독서를 통해 진로와 연결지어 이야기해보기, 일주일간 잘 지냈나 안부 인사하기입니다. 5주차 본격적인 활동으로는
진로 관련된 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 해보기와 독서 결과물 독후감 쓰기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멘티와 책을 이용해 진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볼 수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까먹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복습해볼 수 있는 활동이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멘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필기도구 세트도 선물하면서 즐거운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6주차 활동 목표로는 영화를 통해 책에서와는 또 다른 다양한 점 느껴보기, 영화를 보고 자신의 진로와 연결지어 다양한 점 생각해보기, 영화 집중해서 시청하기, 멘티와 한 주간 안부 인사와 저번 주차 복습해보기입니다. 6주차 본격적인 활동으로는 진로 관련된 영화 추천해주기와 영화 파파로티 시청하기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책과는 또 다른 매력인 영화로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추천한 영화는 파파로티입니다. 이 영화는 김호중의 실제 이야기로 멘티가 아직 느껴보지 못한 진로를 이루기까지의 산전수전과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많은 것을 생각해보라고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7주차 활동 목표로는 영화를 시청한 후 느낀 점, 소감 등 다양한 이야기해보기, 영화를 시청 후 독후감을 통해 영화 증검을 만들기, 영화의 내용을 진로와 연결해 다양한 이야기해보기, 멘티와 한 주간 안부 인사와 저번 주차 복습해보기입니다. 7주차 본격적인 활동으로는 영화를 시청한 후 느낀 점, 소감 등 다양한 이야기해보기와 영화 시청 후 증검을 독후감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영화를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진로에 대한 깨달음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고난 등 진지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다시 복습해보면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활동이었습니다. 8주차 활동 목표로는 마지막 활동으로 그동안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 가지기, 그동안 활동들을 토대로 자서전 써보기, 지금까지 함께한 활동들을 생각해보고 서로에게 편지 쓰기, 서로의 안부 인사 묻고 지난주 활동 복습해보기입니다. 8주차 본격적인 활동으로는 그동안 활동들을 토대로 자서전 써보기와 지금까지 함께 활동한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서로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들을 복습해보고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어서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멘티와 멘토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매개체를 이용해 전달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못해본 활동인 멘티가 자신의 이야기로 자서전을 쓰는 모습은 많이 발전된 멘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멘티의 다양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가림도 많이 심했고 어색한 사이였지만 지금은 언니와 동생 사이처럼 친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멘티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뚜렷한 진로 찾기에도 성공해서 이에 따른 다양한 목표와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무기력해진 멘티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 변화된 멘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로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노력한 점은 먼저 어려웠던 점은 멘티와 멘토가 서로 약속 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일날이 아닌 4일 전부터 계속 멘티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최대한 멘티의 스케줄에 맞출 수 있도록 나의 할 일을 미리 끝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반말을 사용하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칭찬과 위로의 말을 계속 해주면서 활동을 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소감 및 느낀 점은 이러한 노력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로 멘토링을 통해 나는 다양한 점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멘티와 어색하기도 했고 어리숙한 모습도 많이 보여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멘티와 멘토가 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좋았었습니다. 또한 멘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행복했었습니다. 반대로 어쩔 때는 멘티에게 배울 점도 배우면서 신기했던 적도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은 한 명의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기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의 최종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명이 멘토스라서 이렇게 나열하였고, 첫 번째로는 멘토링을 참여하게 된 계기, 그리고 멘티와 멘토에 대한 소개, 그리고 1주에서 8주차까지의 활동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후 멘티와 멘토의 변화, 또 이 멘토링을 통해서 느낀 점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멘토링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아르바이트나 직장 경험이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겪은 경험이 누군가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멘티뿐만 아니라 저 역시 어떠한 발전과 배움을 얻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멘티는 16인 학생으로 유락 여중 3학년이고, 처음에는 이 친구의 취미나 성향이 어떠한지 정확히 몰랐었는데 8주 동안의 멘토링을 통해서 이 친구가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방과 후에 뮤지컬 같은 대학교의 동아리와 비슷한 활동들을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되게 소극적이어서 성격이 조용한 줄 알았었는데 점점 알아갈수록 친구가 되게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4학년이고 취미로는 요가와 요리를, 그리고 또 성격은 세심하고 적극적이라는 면을 유빈 멘티 학생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이제는 1주에서 8주차 동안 총 8번의 멘토링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에서 2주차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줌을 통해서 멘토링을 시작했었는데 줌이 현재 저희 수업 방식처럼 얼굴을 보여주는 매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춘기 시기인 점을 고려해서인지 좀 얼굴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다 보니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전화를 선택했고, 처음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취미는 무엇이고 특기는 또 뭐고 이 친구의 성향은 어떠한지를 공유하면서 친밀도를 쌓는 시기였습니다. 또 3주에서 5주차는 이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이 친구 스스로도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였고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던 멘티 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봤던 직업군이 항공사 직원이나 아니면 춤과 관련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저 관심사였기 때문에 성향을 파악하는 게 좀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직업 흥미 적성 검사를 실시했고, 이 검사의 결과를 기반해서 이 결과와 이 친구의 성격 그리고 취미를 중점적으로 보고 댄스와 뮤지컬 이거와 관련된 영화를 시청했고, 또 한 4주차 때쯤 댄스로 관련된 진로를 설정하고 싶다고 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취미인지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한 진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취미로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방과 후 활동처럼 이제 본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다 한 후에 취미생활로는 괜찮지만 진지한 진로를 설정했을 때는 중학교 3학년인 시기를 보았을 때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도 하다 보니까 예고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로 가서 야자 대신에 이제 학원을 등록하면서 대입을 준비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남은 주차 멘토링 진행 방향을 이렇게 진로를 계속 찾아가는 방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멘토링을 할 것인지 멘티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주에서 7주차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또 입학하고 나서 대입을 준비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이니까 이 대입을 어떻게 준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고, 또 자존감 수업이라는 도서를 통해서 이 멘토링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이 좀 더 도움이 될지, 저와 멘티에게 도움이 되는 간략한 문구들을 인용해서 멘토링을 또 진행했습니다. 또 지금 모든 멘토링을 하는 멘토들도 알 것인데,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과, 문과로 갈리면서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큰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고민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자존감 수업 도서 중에서도 다양한 주제에서 인용해서 방법을 찾았고, 또 추후 진로 목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면서 공유하는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8주차 때는 지난 7주차까지의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변화를 가졌고, 또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자존감 수업이라는 도서가 말 그대로 자존감을 향상시켜주고 또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는 책이어서 중학생이 읽기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이 책을 전부 다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제마다 다양한 에피소드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 3장 정도씩 읽으면서 이것을 중학교 나이에 맞춰서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좋았던 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신유빈 학생의 이 처음에서 8주차까지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또 잘하고 싫어하는 건 또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고 잘 모른다고 늘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랑 동생처럼 편하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다 보면 좀 편하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화를 하다가 점점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 이 친구도 본인의 고민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는 시점에 왔었습니다. 또 6주차부터는 진로 멘토링을 하기보다는 고등학교 입학을 중점으로 멘토링을 하기로 서로 상의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인이 나중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본인이 새로 생긴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은 진로나 목표 혹은 대학교 학과가 정해졌다면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뼈대가 잡힐 정도로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유빈 학생 스스로도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기해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라는 멘티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받았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게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한테도 대입을 위해서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라고 하면 고등학생이든 현재 저희처럼 대학생, 또 취준생,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유빈 멘티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멘토링을 진행해야 되는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멘티가 8주 동안의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졸업 후에 저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되고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고민하는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은 멘티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생각의 성장을 가지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멘토링을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었는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처럼 저의 경험이 멘티의 진로와 고민에 대해 보탬이 되어 자신을 알아가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멘토링을 준비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멘토 역시 저도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노력을 하고 투자하면서 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멘티의 진로 멘토링이 저 자신의 진로 혹은 미래 또 목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기도 했던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멘티의 성장이 저에게는 보람이 되면서도 제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멘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제 스스로 저의 삶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순간이 왔던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2학기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에 대한 최종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래 탄뎀 진로 멘토 최종 활동 보고회를 발표하게 될 장연지입니다. 여러분, 우선 8주차의 긴 여정을 마치고 최종 활동 보고회에서 만나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기쁨과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목차입니다. 저번에 중간 보고회에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활동을 소개했으니 이번에는 5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활동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저의 느낀 점과 개선할 점, 좋았던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5주차와 6주차에는 세상 끝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읽고 그에 맞는 감상문을 써서 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매번 빠질 수 없는 그림도 그렸고요. 이 책을 선정할 때 저는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3주 전에 직접 도서관에 가서 책을 선정했는데요. 뭔가 책이 지루하면 책 읽는 의미가 없고 효율도 꽝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재밌고 잘 읽히는 도서를 위주로 찾았습니다. 이야기 형식인 책을 위주로 선정하니 페인트, 세상 끝의 일주일 등이 후보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세상 끝의 일주일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 멸망이 만약 일주일 남았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가 등과 같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책을 2주차에 걸쳐서 읽고 멘티 학생에게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숙제로 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 중 8개의 챕터에서 제일 인상 깊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멘티 학생은 두 번째 이야기인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2학년 때 겪었던 억울한 사연, 즉 그것이 핵심 내용만 읽어보자면 선생님이 여자애들이 우리를 때릴 때는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냈지만 남자애들이 그럴 때는 벌을 주고 엄청 많이 혼내고 반성문까지 써오게 했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책 속의 주인공은 자신과는 다르게 아니라고 항의한 것에 대해 아주 인상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멘티 학생을 보며 이것도 하나의 성차별에 관한 문제에 속하며 아직 성차별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선생님들이 자신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직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반드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고 공평하게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주 차에는 마침 코로나가 1단계로 완화되어 대면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멘티 학생을 직접 만나 같이 밥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멘티 학생에게 밥을 같이 먹어도 괜찮냐고 물어봤고 멘티 학생 어머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멘티 학생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멘티 학생과 만나서 수업은 어땠고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멘티 학생은 매번 물음에 대답을 성실하게 해주었고 저 또한 이런 멘티 학생을 보면서 엄청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았던 것은 멘티 학생 어머님과 연락을 했던 것인데요. 멘티 학생 어머님께서는 멘티가 이 활동을 할 때마다 아주 좋아한다고 하면서 제가 아주 편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멘티 학생에게서 직접 듣지 못한 얘기였지만 어머님이 전달해 주시니 또 다른 느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주차에는 활동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연말인 만큼 멘티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도 많은 것을 해서 겨우 멘티의 어머님과 상의를 해서 시간을 잡았지만 그마저도 변수가 생기며 마지막에는 정말 아쉽게도 통화를 하고 마지막 숙제와 함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만큼 저도 멘티 학생과 어머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8주차의 활동이었고요. 1주차부터 8주차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1주차에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진로 고민을 들어보자 해서 토론을 해봤고 2주차에는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설명해보고 그것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으며 3주차에는 진로인식 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자신의 감상을 그림으로 그려봤고 또한 그것에 대한 과제를 내주어서 자신의 감상을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5주차부터 8주차는 아까 제가 소개를 했으니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발견했나요? 이 활동들은 진짜 큰 목적이 있는 활동보다는 하나의 자그마한 활동들이었습니다. 제가 중간 보고회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멘티 학생은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지만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활동에 지체하는 멘티 학생을 보면서 저는 이 활동의 목표를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즉 무언가 크게 얻는 활동이 아닌 멘티 학생이 하고 싶은 힐링이 될 수 있는 활동으로 기억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의 욕심을 버리고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멘티 학생으로 하여금 부담 없는 활동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이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 멘티 학생이 제가 계획한 것과는 다른 예상 밖의 말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멍해지면서 대답을 겨우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대처 능력이 빨라진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을 꿈꾸는 저에게 선생님의 직업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 소통해보니 세대 차이나 각종 심리, 말의 이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로 인해 그 영향이 멘티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전환될까 조심스러웠고 멘티의 이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을까봐 항상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번 진로 멘토 활동을 통해 저의 장점과 부족점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한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최종 보고회를 발표하게 된 꽃길만 걷조팀 멘토 장혜영입니다. 멘토링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 났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마무리하면서 진로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멘티에게 제가 겪어온 힘듦과 경험을 토대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니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럼 진로 멘토링 최종 보고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멘토 멘티 소개, 두 번째로 멘토링 활동의 시작, 세 번째로 1주차에서 8주차까지 활동 내용 요약, 네 번째 활동 후 느낀 점 순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토와 멘티 소개입니다. 저희는 서로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성취를 해내서 꽃길만 걸어가자는 의미를 담아서 팀명을 꽃길만 걷조라고 선정하였습니다. 멘토는 국제비서학과 18학번 장혜영, 멘티는 유락여자중학교 1학년 신유경입니다. 두 번째 멘토링 활동의 시작입니다. 제 멘티의 희망 진로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직업을 희망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리더십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멋져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멘티의 진로 고민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꿈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였습니다. 저는 멘티의 희망 진로를 고민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희망 직업 탐색하기, 마인드맵 그려보기, 명함 제작하기, 내가 희망 직업을 인터뷰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등 추가하여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8주차 동안 고민을 보완한 내용 결과는 첫 번째,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대시킨다. 두 번째, 꾸준하게 건강과 멘탈을 관리한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선생님이 해야 할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변화할지 고민하고 생각해본다 였습니다. 다음으로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활동 내용 요약입니다. 첫 번째, 1주차 활동 목표, 우리가 멘토 멘티로 만나게 된 것은 인연입니다. 팀명과 팀 규칙을 정하고 먼저 라포를 형성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차 활동 목표는 내가 나를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아로 플러스를 통한 나 이해하기와 수학 분석을 통해 멘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3주차,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선생님이 되기 전까진 몰랐습니다만 이라는 첫 번째 파트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뒤 워크넷을 통해 멘티의 희망 직업인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 나의 꿈에 대해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파트를 독서한 후 독후감을 작성하고 마인드맵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에서 8주차까지의 활동 내용 요약입니다. 5주차 활동 목표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세 번째 파트를 독서한 후 독후감을 작성하고 미래 멘티의 명함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6주차,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도전입니다. 10대들의 토닥토닥이라는 힐링 도서를 제가 멘티에게 선물을 해준 뒤 자신감과 자존감에 관점을 두고 독서를 한 후 인상 깊은 내용 5가지를 선정하고 발표해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7주차,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파바로티 영화를 감상한 후 인상 깊은 장면과 의견을 서로 나누어 보고
멘티가 희망하는 직업을 만약에 인터뷰하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질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8주차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꽃길. 멘티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 자료를 모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고 멘토링이 끝난 후 스스로 어떻게 진로를 설정하고 방향을 나아갈지 장단기적 목표를 설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 자료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활동지와 멘티가 책을 읽고 인상 깊은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멘티가 마인드맵을 작성해보는 자료이고 이것은 멘티가 자신의 미래 명함을 제작해본 자료입니다. 저희는 미래 선생님은 사라질까? 라는 영상을 EBS 교육 영상을 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변화할까? 멘티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또한 SWOT 분석으로 심층 분석을 한 것과 이때까지 한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멘티가 진로를 설정해 나가고 진학을 할 때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멘티의 변화 및 활동 성찰입니다. 8주차 동안 제가 멘티의 모습을 보고 피드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활동 시간과 과제 마감 기한을 지킨다. 두 번째,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 관련 활동을 찾고 임한다. 세 번째, 장단기적 목표를 세운다 였습니다. 이를 통한 멘티의 목표는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는 습관을 기르고 항상 나에게 적용하고 배울 부분을 생각하기로 목표를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멘토의 피드백을 잘 기억하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성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활동한 후 느낀 점입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활동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숙지한다. 두 번째, 멘토링 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둔다. 세 번째, 멘토링 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두고 항상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입니다. 가상의 멘티를 설정하여 멘토링을 하다가 실제 멘티를 만나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니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내가 계획한 대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 멘티가 잘 해오려고 노력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었을 때 정말 힘이 나고 뿌듯했습니다. 현재는 멘토링이 끝이 났지만 앞으로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멘티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멘티가 될 수 있기에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멘토링이 끝이 났지만 멘티가 앞으로 진학을 하고 진로를 향해 달려나갈 때 옆에서 항상 멘토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해주신 많은 선생님들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멘토링 최종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활동 최종 발표회를 발표하게 된 동남아 창의융합학부 전진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1주차 멘티와 멘토의 만남에서 중간 발표회 때 이야기를 했다시피 자기소개서, 그리고 성격, 꿈, 가치관 등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로 커리어넷을 통하여 멘티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같이 탐색을 해보았고, 그리고 성격을 검사함으로써 직업과 흥미도, 그리고 적성이 맞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2주차 활동으로 인턴 영화를 보고 SWOT를 분석을 함으로써 멘티가
영화를 본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등장인물 등 자신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캐릭터가 그 영화 내용에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간접 경험을 통하여 SWOT를 멘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분석을 해보면서 마무리로 독후감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3주차 때는 기억 전달자라는 독서 활동을 통하여 멘티가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멘티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기버라는 책은 그 내용 자체에서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멘티가 자신과 연결하여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강점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 때는 중간보고회 때 마지막으로 발표를 한 주차인 만큼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파는 상점에 대한 독서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에 대해서 시간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타인과의 경험에서 멘티의 환경적인 요소가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그 진로와 관련된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 능력을 이끌어낼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험이 다른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감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멘티가 자신의 진로가 다른 진로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2주차에 이야기를 하여 5주차부터는 새로운 직업을 다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5주차 때는 시타르타라는 독서 활동을 통하여 진로에 대해서 재탐색하는 과정에서 독서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멘티에게 어떻게 하면 그 시타르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멘티가 자신이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이제 길을 돌렸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 등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로 커리어넷을 통하여 멘티가 관심 있는 진로와 흥미를 재검사를 해보면서 2주차 때 했었던 그 검사지와 서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멘티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더 책 내용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6주차 때는 5주차 때 재탐색을 했었던 활동을 바탕으로 연계해서 진로를 재탐색해 본 것을 어떻게 자세하게 직업군을 서로 알아보고 그 간추린 직업군에 대해서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멘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선수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또 진로에 변화가 생긴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군에서 어떠한 역량을 개발을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활동인 7주차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독서 활동을 통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멘티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을 통하여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면서 5, 6주차 때 멘티가 직업을 재탐색한 것을 바탕으로 이 공감 능력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상대와의 그런 협업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8주차 활동에서는 이제 7주차 동안의 긴 여정 동안 멘티가 어떠한 것을 배웠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어 보면서 앞으로 서로에게 어떠한 진로를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똘레 탄뎀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동남아 창의융합부 20학번 전희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간 발표를 통해서 소개한 저희 팀의 이름은 진로탐정입니다. 멘토인 저 전희정과 멘티인 권서율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도 어색했지만 현재는 매우 익숙해지고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탐정으로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목표입니다. 멘티는 과학영재원 소속으로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그 분야별 직업 정보가 부족했고 번아웃 현상이 일어났으며 자기주도 학습력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많이 성장하여 독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직업 분야와 그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고 새로운 공부법을 서로 공유하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멘티는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들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더 체험해보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주차별 활동 소개입니다. 1에서 4주차까지는 중간 보고회 때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사진으로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1주차입니다. 1주차는 라표형 형성을 위해 대화를 주로 했고 팀명, 규칙, 계획서 등을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2주차에는 디스크 검사와 수업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독서 활동을 했고 4주차에는 3주차에 읽었던 책의 독후감을 적고 서로 교환해 보았으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Q&A 그리고 간단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5주차 때는 개인적으로 읽어보라고 했던 직장의 세계를 통해 직장의 세계를 통해 알게 된 그런 직업과 연구소 그런 관심 있는 정보를 멘티가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으며 왜 흥미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같은 주차에 줌을 통해서 색종이로 드래곤을 접어보며 멘티가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와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주차에는 멘티가 궁금해했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3D 펜을 활용해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 시간에는 미리 준비되어 있던 도안을 이용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작품을 다시 만들어 보았지만 언젠가는 직접 디자인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주었습니다. 7주차에는 멘티가 고른 영화로 구글어스를 통해 25년 만에 집을 찾아가게 되는 영화 라이언을 시청하였습니다. 구글어스를 통해서 에베레스트 산 모습을 찾아보는 그런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8주차에는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에 대한 작성법과 왜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직접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 그래프를 그려보고 또 성공했을 때의 그 시기에 자신에게 대한 편지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와 멘티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멘토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공통적으로 연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움이 크게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퍼센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뜻합니다. 이번 진로 멘토링 활동은 아무래도 멘티의 진로를 찾아가는 활동이니만큼 멘티가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멘티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약속된 시간에 활동에 참여해주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멘티의 어머님과 또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준비하면서 제가 도움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저랑 관심 분야가 정반대로 달랐고 또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사를 최대한 하였고 또 멘티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멘티는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주도권을 딱 잡고 활동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멘티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주제가 이리저리 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 과학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멘티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쁨, 발전. 저는 활동을 하면서 앞서 말했다시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주차 활동이 끝날 때쯤에 저에게 멘티가 독서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같이 읽었던 책으로 독서대회에 나가서 독후감을 작성하였는데 본인이 만족하게 잘 해내었다고 고맙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8주차에 이 멘토링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해주었는데 그 물음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멘티는 저와 7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발전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는데요. 멘티는 힘들면 쉬었다 다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말고 각자 본인의 속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발표 주제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은 멘티가 3주차 때부터 했던 독서 활동이 끝난 이후 계속 꾸준히 이야기해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멘티에게도 또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또렷한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팀 소개 및 활동 목표 선정 이후, 주차별 진행된 활동 목표, 8주간 진행되었던 활동 소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 어려움과 극복 과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인 저는 부산외대 영어학부 1학년을 재학 중인 정영주입니다. 멘티는 부산교대 부설교 6학년을 재학 중인 윤혜린 학생입니다. 저희 팀의 활동 목표는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기, 내가 해야 할 노력들을 알아보기였습니다. 멘티의 경우 좋아하는 것,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체험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배워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차별 활동 목표는 이렇습니다. 1주차 라포 형성하기 및 팀 규칙서 작성, 2주차 커리어 내 청소년 직업 적성 검사 및 풀이, 3주차 다양한 직업군 소개 및 독후감 나누기,
4주차 진로 영상 시청 및 수업, 5주차 진로 영상 및 독후감 나누기, 6주차부터 8주차의 활동은 직업 체험 활동 주최 기관에서 스케줄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었고요. 7주차의 활동과 6주차의 활동을 조금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주차의 마무리에서는 원래 인생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더 좋은 계획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주차에서는 라포 영상하기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MBTI와 스무고개, 또 나를 소개합니다. 마인드맵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2주차에서는 진로 검사하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커리어넷을 활용하여서 직업 적성 검사를 활용하였고요. 검사 풀이와 또 직업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의 경우 멘티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일학 능력, 예술 시각 능력, 자연 친화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주차에서는 진로 독후감 작성 및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멘토링 전인 10대를 위한 진로 멘토링 수업을 읽고 앞으로 있어지는 모든 주차들의 활동에 조금 녹여내는 시간을 가졌고요. 멘티인 윤혜린 학생은 인생을 바꾸는 진로 수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고 또 같이 토의를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에서는 도서 활용 및 진로 영상 시청으로 하고 싶은 일과 또 해야 하는 일을 구별하고 이에 맞추어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하고 싶은 일이 없을 시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의 활동은 10대를 위한 진로 멘토링의 주제를 조금 발췌하였습니다. 5주차의 활동에서는 두 가지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재탕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청소년 커리어넷 영상을 활용하였습니다. 멘티의 경우 제빵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이를 직업과 또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확장을 하려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또 미래 신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적인 활동 10대를 위한 진로 멘토링을 또 발췌하여서 계획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단순히 학습 계획표를 작성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A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목표를 위주로 한 계획표를 작성하고 또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주차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청소년 커리어넷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심층 직업군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직업 설정만이 진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단순히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청년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관심사를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도 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멘티에게 조금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주차에서는 마카롱 베이킹 클래스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모든 활동들은 대면으로 진행되었고요. 7주차 활동 느낀 점 나누기, 또 멘토와 멘티 간의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베이킹 클래스 전후 활동으로 가졌습니다. 8주차에서는 중학교 대비를 위한 단기간의 계획을 스마트한 목표 설정법으로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카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웠고요. 또 밑에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한 목표 설정 같은 경우 달성 가능하게, 측정 가능하게, 실천 가능하도록 현실성 있게 또 기간을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또 나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저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단순히 학습 계획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중학교 대비를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계획을 맞추어서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진행하면서 멘티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서적 교감, 공감, 그리고 이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멘토링은 결코 나 혼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 멘티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계획들이 전면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막막했는데요. 비대면에 맞는 재밌는 수업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고 또 이를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7주차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진행하여서 직접 멘티가 해보고 싶어 했던 관심사를 직간접적으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시행착오는 멘토와 멘티 간의 라포 형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멘티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정서적 교감과 공감을 통하여서 이를 조금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멘티가 좋아하는 가수와 관심사들을 수업 시간에 조금 활용하여서 이를 자연스럽게 녹아내려는 시도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의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또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었고, 멘티를 통해서 부끄러웠던 것도 많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멘티에게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멘토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보람찬 멘토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남아 창의음악부 16학번 전인표입니다. 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로 활동 소개 및 멘티 소개, 두 번째로는 느낀 점과 어려웠던 점,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저희 멘티인데요. 저희 멘티 사진을 왜 보노보노로 설정했냐면은 멘티의 성격이 보노보노와 같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질 않을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보노보노와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멘티의 고민은 진로에 대해 과학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과학에 대해 진로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따라오지 않아서 진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 찾아나가는 것이 멘티가 생각하는 고민입니다. 활동 과정은 1주차에는 활동 계획 작성 및 취미 흥미 알아보기, 2주차에는 영화 감상, 3주차에는 영화 감상문 이야기 나누기 및 퀴즈쇼, 4주차에는 마인드맵 버킷리스트 작성, 5주차에는 인생 그래프 만들기, 6주차에는 진로 적성 검사, 7주차에는 독서 활동, 8주차에는 최종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반기 주요 활동은 영어 감상과 활동 계획서 작성이 끝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제가 첫 활동을 진행하다가 멘티가 중간에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주차 때 남자 중학생과 진로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멘티의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중간에 지금 멘티 학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다음에 진로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갈 때 1주차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주차에 멘티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반기 때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했고 그 왼쪽에 같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멘토링 활동이 끝난 후에 멘티 스스로 어떻게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설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퀴즈쇼 문제는 멘티의 흥미와 눈높이를 고려해서 문제를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맞추면서 멘티의 이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인생 그래프 세우기와 진로 알아보는 자료인데요. 먼저 저에 대한 제가 만든 인생 그래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멘티가 그래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존감 수업 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멘티가 스스로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멘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하였고요. 그 왼쪽에 있는 책은 5년 후 나에게 Q&A를 물어보는 책인데요. 이 책은 가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기 때문에 멘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느낀 점과 어려웠던 점. 활동 중 느낀 점과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 생각에 대한 변화, 두 번째 견해의 성장, 세 번째 자료 찾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생각의 변화는 중간
보고회를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던 기준과 멘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성장은 뒤에 나오겠지만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해져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 동안 멘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멘티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무리 활동 자료를 많이 준비하여도 멘티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정말 상실감이 커가지고 그 점이 저는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을 때는 대체 자료를 통해서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처음에는 시간을 쫓겨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에 그리고 멘티에게 어서 빨리 진로를 알려주고 같이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싶은 생각에 저는 그거에만 집중하여서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약간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나온 영화처럼 영화에는 두 명의 교수가 나옵니다. 두 명의 교수는 주인공 방황하는 천재에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교수는 천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진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두 번째 교수는 멘티에게 천재에게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게 됩니다. 저와 멘티는 영화에 대해 감상문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교수가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행동은 첫 번째 교수와 같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생각하게 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1학기 때 1학기 때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진로란 많은 사람들이 장래 희망,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또한 멘티의 어머니께서 고민을 저에게 물어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현재 멘티가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고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설정을 부탁하는 게 목표를 찾아주는 것이 고민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멘티의 어머니께서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시고 누구보다 서윤이를 사랑하는 분인 점에서 존경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로와 어머니께서 생각하는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어머니께 제가 이번 활동을 통해서 서윤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점은 멘티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정말 무엇을 잘하는지에서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서윤이가 활동을 통해서 이번 활동을 끝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활동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활동이 끝나도 인연의 끈은 끝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주간 진로 멘토링을 진행한 스페인어과 황희정입니다. 진로 멘토링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진로 고민이 없는 멘티를 위해 8주간의 멘토링 수업을 하나의 주제가 아닌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4가지의 주제는 나, 진로, 직업, 꿈입니다. 저희가 8주간 진행했던 주차별 활동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2주차 우리 어떤 사람일까? 3주차 책으로 만나보는 우리의 진로. 4주차 나만의 작은 진로 만들기. 5주차 직업의 세계. 6주차 꿈을 꾸는 우리. 7주차 영화로 만나보는 우리의 꿈. 8주차 우리의 빛났던 시간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멘토링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에서는 첫 만남으로 전체 멘토링 수업 설명과 팀명, 팀규칙 정하기, 50문 50답 활동을 했습니다. 2주차 수업 우리 어떤 사람일까에서는 MBTI 검사와 초등학생 진로인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3주차 수업 책으로 만나보는 우리의 진로에서는 멘티가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인 유치원 교사와 관련된 책을 읽는 활동을 했습니다. 4주차 수업 나만의 작은 진로 만들기에서는 지난주차와 연결된 독서 활동으로 나만의 진로책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5주차 직업의 세계에서는 직업카드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6주차 꿈을 꾸는 우리에서는 마리모 키우기, 미래의 직업명함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7주차 영화로 만나보는 우리의 꿈에서는 영화 걷기왕 감상을 하고 영화 감상문,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했습니다. 8주차 우리의 빛났던 시간에서는 마지막 활동으로 1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서로에게 편지 쓰기, 10년 후 나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활동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주차 활동은 첫 만남으로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팀명, 팀규칙을 정하며 멘티와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라포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주차 활동은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MBTI와 초등학생 진로인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의 수업이 되지 않게 노력했던 주차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멘티는 멘티 활동지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엔 수업 과정을 칭찬하기 위해 계획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멘티가 수업에서 어떤 점이 취약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3주차 활동은 독서 활동으로 멘티가 관심 있는 유치원 교사 도서와 추가적으로 틈틈이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를 구매하여 멘티에게 전달했습니다. 멘티 스스로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며 유치원 교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 활동은 3주차 활동과 이어지는 독서 활동으로 지난 시간 멘티가 작성했던 독서 감상문을 함께 보충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나만의 진로책을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멘티 스스로 어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구체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5주차 활동은 직업카드를 활용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직업카드를 통해 멘티의 진로, 가치, 직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활동으로 멘티의 흥미 유형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홀랜드 검사와 유사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6주차 활동은 꿈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리모 키우기 활동과 미래 나의 직업명함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리모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모 키우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나에게도 찾아오면 좋을 행운과 꿈에 대해 생각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미래의 나의 직업명함 만들기를 통해 멘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주차 활동은 영화 감상을 했습니다. 멘티 스스로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길 바라며 영화 걷기왕을 선정하였습니다. 영화 감상문 작성과 영화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8주차 활동은 마지막 수업으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수업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과 서로에게 편지 쓰기, 10년 후 나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멘토링 시간을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10년 후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8주간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 안내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정 변경은 없었습니다. 멘티가 당일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알게 되거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멘티에게 줬습니다. 늦어도 하루 전에는 꼭 말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PPT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시각자료 없이 2시간가량의 줌 수업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PT 자료를 구상하고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멘티와 수월하게 수업이 진행되어 마지막 8주차까지 PPT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주차 독서활동 수업은 PPT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8번 수업 중 7번을 PPT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 활동지를 통해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 마무리를 할 때 항상 멘티에게 멘티 활동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활동 마무리를 하며 멘티에게 칭찬을 하고 싶어 만든 활동지입니다. 칭찬을 아낌없이 해줬으며 또한 멘티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멘티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다음 활동에 보완하여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8주간의 멘토링 수업을 마쳤습니다. 멘토링을 하며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성장해가는 멘티를 보면 뿌듯했습니다. 멘티에게 도움이 된 수업이었길 바라며 저 역시 멘티와 함께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황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